잘 드셨습니까? 그러면 아주 지금 훈련하기에 참 좋은 게 시작하기 전에 죽비로 잠깐 입정해 들죠. 아주 짧게. 근데 길게 들거나 짧게 들거나 그게 중요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순간 있죠. 시작하는 순간에 자 입정해 들겠습니다 하고 이게 딱 할 때 뭘 잡고 있었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든 간에 상관치 아니하고 그냥 한 찰나에 그냥 딱 이렇게 내가 멈출 수 있으면 그건 굉장한 그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출 때 의식을 마음을 어디로 가느냐? 몸으로 가죠.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끔 일치하게. 내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면 하나가 된 거죠. 계속적으로 내가 지금 시작하는데 죽비를 치는데도 생각했던 걸 계속 생각하고 있거나 보고 있는 걸 보고 있거나 잡고 있는 걸 잡고 있거나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몸으로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뭐 계속 이후에 뭐 1시간 앉으면서 뭐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런 거보다 딱 시작할 때 그 찰나에 그냥 이렇게 탁 놓을 수 있는 연습 있죠. 한 번을 딱 놓을 수 있는 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 프로그램하고 이럴 때 스님 초기에 스님들도 같이 들어오고 일반인 뭐 사부대중 이렇게 함께 하는데 저는 이제 경험이 스님들하고 경험보다는 출가해서 계속 일반 불자들하고 경험이 많아서 일반 불자님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 이제 동대 오면서부터 이제 스님들이 들어오니까 초기에 이렇게 스님들 할 때 뭐 스님들이 조금 안 하면 스님들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 좀 약간은 좀 그랬어요. 이렇게 저도 모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또 성가대 가서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약간 뭔가 변했나 봐요. 이제 운문사도 오고 이렇게 점점 스님들이 점점 수업이 들어오고 제가 스님들만을 또 강의도 하면서 스님들하고 조금 이렇게 더 많은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운문사에서 한 학기 지나고 나는데 자기네끼리 그런 말을 했대요. 저 서강스님이 불심이 생겼는 것 같다. 제가 수업 중에 은연 중에 그전과는 달리 스님들에 대한 칭송이 이제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수업식에 정식으로 말을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은 출가자가 이제 뭐 그때 한 번 또 무슨 조계종 뭐 그런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스님들도 참 민망해 하고 제가 아는 많은 스님들이 근데 그때 우리는 반에서 토론도 했었어요. 우리가 뭐를 간과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매스컴에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거기에 달려가서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전 국민 다수에게 괜히 지난 추억을 제가 또 상기시키는 꼴이 되는데 혹시 불선심소가 일어나는 분이 있으면 안 좋고요. 근데 그런 부분 했을 때 과연 뭐 도박을 정당하다는 얘기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것이 우리 국민 전체에게 주는 고통이나 피해하고 예를 들면 부산 저축은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비리 사건이 그때 그거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뭐 거의 이렇게 들어가다시피 했었거든요. 그것이 우리 국민 전체에게 주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제가 한 얘기가 그러니까 스님들 왜 내가 그들이 본 불심이 생겨난 이유 동기를 이렇게 쭉 겪으면서 한 게 그전엔 자기네들이 또 피부로 자기네 더 좋아하는 걸 알았으니까 또 이번에 이쪽을 또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였냐니까 스님들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다시 탐욕이 많이 생겼든 분노가 많이 생겼든 어리석임이 많이 생겼든 간에 일생에서 어느 한순간은 완전히 버린 적이 있다. 완전히 한 번은 떠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떠난 것이 머리카락을 포기했든 아니면 무슨 옷을 포기했든 아니면 관계를 포기했든 뭔가 내 이전의 경험에 내가 소유권을 투사했던 많은 것을 들었다가 놓은 것이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경우에 지금 다시 새롭게 또 많은 걸 쌓거든 아니면 그게 탐욕을 쌓았든 분노를 쌓았든 뭔가를 쌓았다 해도 한 번 놔선 사람이 다시 놓는 거는 두 번 놓는 건 쉽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일반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잡고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 놓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건 이제 전체 큰 틀에서 본 거고 이제 뭐 그렇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뭐 억지로 가든 강제로 가든 아니면 순하게 가든 기꺼이 가든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뭐 놔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연습을 하나 할 때 지금 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꼭 수업을 하게 되면 중간쯤에 해갖고 이렇게 딱 한번 자 숨 한번 쉬어봅시다 하고 마음을 몸으로 가져가셔야 할 때 꼭 누군가는 뭐 이거 꼭 하던 거 그거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해갖고 꼭 뭐 어찌 해갖고 꼭 어디 이렇게 이제 꼭 이렇게 놔야 되고 뭐 그게 그렇게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굉장한 습이 뿌리 깊어가지고 단 한순간에 딱 그렇게 확 못 넣는 거예요. 이거 하나 집었다가도 이게 쉽게 이렇게 확 놓고 이렇게 못하고 생각 하나 집었다가 못 놓는데 뭐 그렇게 위급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못 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은 그거 한번 딱 놓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훈련이에요. 뭐 이게 거창한 뭐 재산이나 아니면 뭐 대단한 인간관계를 포기한 것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지만 아주 미세한 거지만은 그렇다 해도 그 순간에 내가 들고 있었던 걸 놓는 거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내 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시하지 않는 훈련이랍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막 훈련 그런 거는 사실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저거고요. 실상의 진짜 효율성에서 보면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 같고 시시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아도 그게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쌓이면서 굉장한 효과를 줍니다. 제가 뭐 뜻을 좀 이해되셨나요? 의도를? 예. 그래서 정말로 1분 동안 내가 숨 쉬는 내 호흡으로 돌아가고 내 몸으로 돌아가는 건데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해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딱, 우리 자, 숨 한번 잘 쉬어볼까요? 했을 때에 그냥 편안하게 허리 딱 세우고 내가 호흡을 자극하거나 내 몸으로 딱 돌아가는 거 정확하게만 딱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10번, 20번 쌓이면 그것이 의외로 굉장히 내 자각력을 많이 높여지고 그 알아차리는 훈련에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부터 한번 숨 한번 자 편안하게 한번 골라봅시다. 네, 조용히 있는 뜻이고요. 자, 페이지 87페이지 열어보세요. 16송입니다.
이 16송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의식은 생각이 없는 세계에 태어나거나 무심의 두 선정과 잠자거나 기절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일어난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은 상태나 잠자거나 기절했을 때 빼고는, 여기서 제가 의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서 감정 영역입니다. 그런 우리가 정서 상태, 감정 상태는 알아차려야 된다. 자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화식이나 아리아식은 무의식이어도 요거는 정서 감정의 상태는 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알아차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파도 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리아식의 경험의 상태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의 어떤, 또 아니면 내면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받고 이제 파도 설명의 바람이나 기압 같이 외부의 조건이, 그러니까 갑자기 내 기억을 상기시키는 어떤 대상을 받다든지, 그죠? 아니면 뭔가 나의 어떤 성향, 경향성, 내 경험과 뭔가 맞닥뜨려지는, 상응되는 그런 어떤 대상을 촉하면서, 그러면 뭐죠? 좋다, 싫다, 화난다, 끌린다, 우울하다, 뭔가 이렇게 파도 치잖아요. 이렇게 모양으로 파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도를 쳤으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형태,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봐지는 거죠. 물들여졌으니까. 그걸 보는데, 그거는 항상 자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각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파도에 휩쓸리는 거죠. 내가 그 감정, 심리, 정서 상태에 휩쓸려서 뭐가 되죠? 내가 분노가 되고, 내가 사랑이 되고, 내가 질투가 되고, 그죠? 내가 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신구의 삼업이 거기에 따라서 또 작동이 되죠? 그러면 작동이 돼서 엄청나게 거기에 상응하는 또 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치료 심리학 용어로 하면은 내가 거기에 휩쓸린 상태를 동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하고, 내 화가 나는 아니죠. 진정한 나는 뭐예요? 불성이요, 진여요, 자성이요, 깨달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험각이요. 그런 건데 그 파도에 휩쓸리니까 뭐죠? 진짜 나는 완전히 가려지면서 내가 화와 내가 동일시해서 내가 화가 되고, 또 질투면 내가 질투와 휩쓸리니까 내가 질투가 되고, 내가 우울이면 뭐죠? 내가 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못 견디니까 뭐죠? 공격을 하든지 나를 죽이든지 내를 못 살게 하든지 상대를 주변을 못 살게 하든지 어떤 형태로도 막 그렇게 나만 불선의 상태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다 그렇게 물들이게 돼서 지옥이 되고 아수라가 되고, 또 있죠? 축생의 동물의 세계에 그런 심리 상태가 되고, 아기 상태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 탈동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태치시켜, 어태치, 집착해서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을 떨어뜨리는 거죠. 뭐하고 집착됐어요? 분노하고 붙은 거, 아니면 화하고 붙은 거, 질투하고 착한 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진짜 나하고 이 파도하고를 이렇게 분리시켜요.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다.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일이 그런 일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어로는 디태치라고 하지, 리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역으로 내가 그런 분노에 휩쓸리고 막 흥분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상대가 그런 상태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상대가 막 질투하는 상태나 뭐 경쟁하거나 아니면 뭐 아만이 그냥 뭐 꽉 찬 상태나 어떤 상태에 있으면 그거는 곧장 뭐죠?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칠식이 작동하기 때문인데, 그럼 상대가 그렇게 하면 상대의 칠식의 작업은 뭐죠? 나의 칠식을 곧장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 칠식이 내 이고가 그냥 화장창 튀어나오게 되니까 같이 붙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상대가 엄청나게 흥분하거나 엄청나게 화가 났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질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심리 상태가 있을 때 우리는 얼른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내 몸으로 돌아가야 되죠. 만약에 그냥 뭐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으로 이렇게 안 돌아오고 그냥 바깥에 그 대상과 경계에 그냥 막 휘둘리면은 나 역시도 뭐죠? 그 상태에 휘말려 가지고 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이 제목 여기다가 육주 코스에다 명상해가 이 몸이 부처 해놨어요. 그때 내 기유처는 어디다? 내 몸으로 돌아야 된다. 뭐 아니면 뭐 평소에 관상을 늘 부처님 뭐 여기 부처님을 뭐 늘 떠올리고 늘 그런 수행을 했다면 뭐요? 얼른 그 부처님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 부처님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수행이 돼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뭐 내 기처로 내가 특별하게 늘 진원을 달고 있었다고 하면 진원을 가든지, 아니면은 진원이나 또 뭐 있을까요? 간센보살 뭐 하든지 뭐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 할 때는 제가 특별히 어떨 때는 이제 요만한 돌을 한 개씩 선물해서 첫 번째 그룹 할 때는 또 두 번 다른 걸 주기도 하고 실험을 하는 거죠. 얼른 갖고 있다 그 돌로 딱 돌아가는 주위를. 어떤 사람 내 몸으로 못 돌아가거나 호흡으로 돌아가는 게 어려우면 또 그것도 안 되면요. 척추를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험해 보세요. 염차에서 앉아보세요. 앉고 허리를 딱 세우고 이 명상 자세, 이렇게 참선 자세 포지션을 딱 해보세요. 허리 딱 세우세요. 허리 딱 세우시고 편안한 자세를 해갖고 누구 너무너무 괘씸하고 얄미운 상대를 떠올려갖고 막 분노를 해보세요. 가능한가? 척추가 딱 세고 바른 자세에서. 잘 안 될걸요? 굉장히 잘 안 돼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어떤 엄마가 너무너무 막 자식에 대해서 막 착이 많아가지고 뭐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저떻게 해서 가족 사진을 들고 오게 해갖고 아이하고 찐 걸 들고 해서 탁 내밀면 누구 볼 것 같아요? 아들 먼저 볼까요? 자기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이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괴롭지 않거든요. 설사 약간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있다 해도 그거는 뭔가 아픔이나 슬픔의 질감 플러스 뭔가 거기에는 이 고통하고 번뇌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 존재함에 대한, 인연함에 대한, 아니면 뭔가 그 체험에 대한 어떤 상대에 대한 어떤 이 감사함이나 아니면 뭔가가 있지, 그냥 단지 막 그걸로 해서 내가 막 들끓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우리의 이 몸의 상태, 이 상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만화식 오염에 대한 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대가 그런 흥분 상태나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때는 뭐죠? 상대의 어떤 아마나의 학연 아치에 건들린 거예요.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건들렸거나. 많이 그렇죠? 아에는 뭐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애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네요. 그건 문제가 되죠. 자기 집착적인 사랑이요. 그렇게 거기에 건들렸거나 아니면 악연이죠. 내는 어떻고 저렇고 내 이런 무의식적인 그게 있는데 자기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그거에 건들렸거나 그죠?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아치. 그러니까 어딘가 나의 칠식하고 작업하고 건들린 건데 그 상대가 그렇게 건들린 건데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죠?
그 파도 쳤을 때 내 그 상대 파도에 그냥 나까지 파도 치면서 휩쓸려가지고 함께 그냥 막 이렇게 뒹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상대가 그랬다면은 판단하거나 뭐 저거 저렇게 해갖고 뭐 저게 한심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도 이미 뭐예요? 속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이미 상대가 너무 많이 느껴요. 말 안 한다고 해서 안 느껴요? 날 무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지. 이렇게 되죠. 사실은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은 어디로 기이한다고? 기이가 뭐예요? 돌이켜서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상대를 대상을 경계를 향한 그 에너지를 돌이켜서 어디로 의지한다고? 내 몸에 의지하든가 그 마음을 아니면은 내가 특별히 평소에 의지하고 있던 어떤 연불이나 아니면 어떤 진원이나 아니면 어떤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기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돌이켜 의지한다. 글로 가지 말라. 그거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막 파도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길은 그 순간에 내가 돌이켜서 그 대상을 경계를 향한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걸 그 에너지를 돌려가지고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한다. 내 몸에 의지하고. 굉장히 이 훈련이 아주 파워풀합니다. 해보면요. 그래, 정하다 안 되면 이제 또 뭐 조중에 하다 실패한 사람 그러면 자기를 이래 한 방 쿡 치든지 아니면 뭐 밖으로 휙 나가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어떤 형태로든 뭐죠? 이 기이처를 그때 그 기이처를 어디요? 상대가 흥분한 파도나 상대의 이고의 기이를 하면 안 되죠. 그게 뭐 그 기이를 잘못한 거예요. 기이처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얼른 내 기이처 그 상대 경계를 향한 기이처를 기이하는 에너지를 얼른 돌려가지고 내 몸에 의지하든가 내 몸으로 돌아오게 되면 금방 뭐예요? 뭘 느끼게 돼요? 뭘 자각하게 되죠? 내 몸으로 돌아왔으니까 뭐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낌이 가슴이 벌렁거린다든지 아니면 몸에서 열이 난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상대 그런 걸 보니까 아니면 막 쿵쿵 뛴다든지 그런 상태 그런 걸 이제 아니면 뭐 심장이 뭐 어떻게 된다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각하고 있는 순간에 내가 그런 자각하는 과정이 뭐예요? 상대 흥분해가 파도치는 게 상대 파도는 점점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발휘를 못한다 이거예요. 왜? 조건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의지할 상대도 상대 이고가 발생은 했지만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그걸 상속하거나 계속 파도칠 수 있는 의지처가 없으니까 이고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돼요. 근데 만약 내가 같이 막 벌떡거리고 흥분해주면 어떻게 해? 상대도 막 흥분해갖고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너무나 흥분하고 강력한 힘으로 하게 되면 상대가 생각보다 이렇게 놀래가지고 탁 쪼그러들긴 해도 뭐죠. 그거는 완전 진짜로 사라진 건 아니죠. 그거는 반드시 뭐죠? 다른 에너지로 잠재된 더 큰 무서운 에너지로 저장되게 되죠. 아니면 내가 그럴 수도 있죠. 더러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무서워서 어떤 형태로든 내가 또 응축시켜서 다른 걸로 튀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불건강하다 이 말이죠. 불선심소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럴 때는 내가 그냥 몸으로 얼른 돌아와서 몸의 감각을 알아차린다. 신수, 느낌을 알아차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죠?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린다. 이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린다. 몸을 떠나지 말아라. 그럴 때는 얼른 마치 아이가 바깥을 탐색하다가 하들짝 놀래서 엄마 치마폭에 잡혀 돌아오듯이 내가 얼른 내 몸으로 돌아와서 내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러는 과정을 하고 있으면 상대는 뭐죠? 의지처를 잃어버리고 상대가 이렇게 약화된다. 옛날에 뭐 요즘은 모르겠는데 요즘도 그러겠죠. 옛날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맡은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그 부부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아요. 이게 왜 흥분해갖고
이게 힘센 사람 남편이 주로 힘이 셌으니까 요즘 남자도 맞고 사는 사람 많지만 이렇게 되니까 여자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자기 자존심 너무 상하니까 처음에 얼씬 놀래다 그래 때려라 쳐라 이렇게 돼요. 그때 그 경우는 뭐 전형적인 이고와 이고의 이렇게 이거죠. 아니면 뭐 이게 너무 또 막 더 흥분해갖고 뭐 칼을 들든지 뭐 아니면은 뭐예요 또? 뭐 이게 한번 케이스 아주 끔찍한 케이스는 그 신난지 뭐 그걸 뿌리가 막 붙이는데 붙여 그래서 결국은 불에 타서 사망을 하게 돼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대구 있을 때인데요. 그게 81년도인가 82년도요. 마산인가 창녕에서 대형 살인 사건이 있었죠. 경찰인가 하는 분이. 그죠? 모르죠? 몰라요? 마을 사람 다 쏴 죽였어요. 어? 의량입니까, 그게? 그런데 부부가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 맨날 다투니 당신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게. 이 동네 사람 당신 다 안 좋아한다고 욕한다. 이렇게 했더니 이 남편이 근데 경찰인가 의경이가 그랬어요. 가가지고 무기 그 꺼내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쏴 죽였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연세 높은 어른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오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고 이러고 있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데 보니까 누구 이게 군인 같이 경찰 같이 생겼으니까 그분이 우리 옛날에는 다 충성 뭐 아니면 군인 아저씨한테 편지 쓰던 세대거든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렇게 술인 취해가 충성하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사람을 이미 여럿을 죽인 상황인데도 빨리 집에 가라고 다 무섭게. 이분이 뭔가 느낌으로 술이 취해갖고 영 정신 좀 없긴 한데도 뭔지 모르지만 뭐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았게 얼른 갔어요. 그 이분이 유일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많은 과정이 있었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이분은 왜 살았어요? 상대 이고를 안 건드린 거죠. 뭔지 모르게 아무튼 거나하게 취해서 그냥 자기 상태에 그냥 항월 상태에 있었을 뿐이지 저희가 누구다 뭐다 아무런 판단 편견 견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냥 뜩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거에서 그냥 이렇게. 근데 그 얘기 말고 우리 참새 시리즈 있잖아요. 아기 참새가 이제 처음으로 날개가 달아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날은 거야. 전봇대에 같이 쪼르륵 해가 전봇대에 참새가 쫑알쫑알 하는데 포스가 갑자기 이렇게 탁 겨냥하니까 쫑알쫑알 불다가 다른 참새들은 너무나 유연하게 확 날아갔는데 놀래가지고 근데 이 아기 참새는 너무 당황한 거야. 무섭고 너무 당하고 무서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날아가지 못하다가 도망을 간다는 것이 포스 가슴에 탁 안겼어. 참새가 포스가 살려줬다는 얘기 있죠. 우리가 그냥 농담인 얘기 스토리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이 상황이 조금 그렇게 이고를 건드렸나 몰라도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내가 그냥 단지 그냥 이고를 작동시키지 않는 상태는요 굉장히 선한 상태예요. 가장 선한 상태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어떤 의도서를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가 하는 희생이요. 내가 하는 봉사요. 이것도 사실은 참 뿌리에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다 법을 설하셔도 한 법도 설한 법이 없고, 그죠?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그 메시지가 뭐겠어요? 메시지는 정말 현대적인 말로 하자면 내 이고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무하다, 무하,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무하, 유하, 이런 거보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안 건드린 거예요. 상대의 프라이버시, 자존심을 안 건드린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어느 경우를 하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여기에 강의하는 거에 대한 약간 프라이드가 있더라. 내 무의식을 이렇게 보니까. 난 대구에 데뷔를 했고 처음에 약간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거 서울에서만 늘 강의하는데 대구에서도 강의가 좀 되네. 이런 약간의 프라이드. 여기 이제 동아사문 불자인데 그런데 그 프라이드가 생겨나는 순간 뭐가 되겠어요? 그다음 굉장히 위험 신호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프라이드가 생겨났다는 거 누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 좋은 데서 과연 끝나냐?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죠. 반드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각을 해야죠. 내가 기분 좋구나. 내가 약간 프라이드를 느끼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안전적으로 잘 처리될까요? 그 감정을. 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고 프라이드를 느꼈으니 잘난 척이 가능. 이게 이고가 강화된 에너지로 나오면 반드시 거슬리죠. 상대 이고를 건드리거든요. 여기서 하는 작업이 뭐죠, 제가? 강의를 하는 작업이니까 어떻게 되죠? 불교에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정화, 상쇄시킨 방법이 뭐겠어요? 내가 가르친다가 아니라 내가 배운다는 진심의 어떤 태도를 탁 스스로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프라이드를 굉장히 상쇄시켜버리니까 저는 그런 일로 해서 위험, 부담이 없는 거지. 만약 여러분의 이고를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르쳐서 굉장히 가르친다는 거 처음에 그런 이 역할로서 프라이드를 느꼈는데 그게 강화되면 진짜 어떤 착각을 하게 되죠? 내가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친다는 이런 망상에 들게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에 이거는 벌써 잘못되는 거죠. 뭘 가르치고 유식 30성이라는 이름의 요 전제 하에서만 제가 요걸 여러분보다 공부를 더 했으니까 더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프리핑이죠, 프리핑.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지. 다른 영역이나 다른 경험, 제가 그거 하는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 하셨을 거니까, 다른 영역이나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영역, 그 측면만이 그런 거니까, 만약 그걸로 적용을 잘못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안 좋아지는 게, 그러니까, 드러나게 뭔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미세하지만 종자, 어떤 원인에 싹이 되는 그 근거를 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떠올라졌을 때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은 만약에 가르치는 일로 내가 프라이드를 느꼈다면 내 이고가 살짝 나오기 시작하고 약간의 꼬리 내진 싹이 보인 거니까 그 부분을 잘 다루는 방식은 과도하게 겸손해서 그렇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뭘 하겠어요?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이기도 하죠. 굉장히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런 활동을, 시간들을, 인연을 통해서 제가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고 있는 거죠. 역으로 뒤집으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설명이라든 이런 경험이라 읽는 거나 뭐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쉬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일도 있죠. 또 다른 어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나 경험 속에서나 다른 일로 얼마든지 우리는 아주 찰나찰나에 내 이고가 내 자아식이 불쑥불쑥 나올 때 그걸 알아차리면 그게 약간 기분 좋은 상태에서 오래 머무르면 탈보잖아요. 그냥 그 상태는 금방 생멸을 하는데 오래 머물기 위해서 내가 관념이나 신념이나 기억이나 뭘 세우게 되거든요. 그거 안 세우고 그걸 안 세우는 작업 자체가 그 뭔가 상쇄시키는 다른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그 인연을 내가 갖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누구하고 관계에서든지요. 자녀든지 부부든 친구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그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가운데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제일 이뻐. 그것도 굉장한 프라이드가 되죠.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이미 작동이 의식이 나왔다면 아니면 내가 제일 젊어서 프라이드가 되든 키가 커서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매우 치사하고 조그만 일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늘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의식이 발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걸 자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금방 내가 저분이 그냥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그렇게 프라이드를 느낀 거지 기분 좋고 그 다음 뭐죠? 금방 저분이 있어서 있는 거니까 내가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죠. 너무 길게 생각하면 지금 오해하기 쉬운데 그냥 넘어갈게요. 질문 있으세요? 오늘의 이 육주의 그거는 포인트는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또 뭐죠?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촉하는 거, 이거 안에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이미 내 자아의식에 대해서 오염되어 있다. 경험은 반드시
내가 이원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주객 이원에 의해서 이미 내가 알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점점 냅두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냅두면 반드시 그게 씨앗이 돼서 우리 내 이고가 상대 이고를 건드리고 이고끼리 서로 파도치면서 출렁이면서 우리는 많이 휩쓸리게 된다. 근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그런 것이 나올 때에 너무나 커지기 전에, 심한 거친 감정이 상태가 되기 전에, 불선심소를 일으키기 전에 우린 그걸 알아차려서 반대로 내가 얼른 자각해서 기처를 찾는다. 그 에너지를 기하는 걸로 내 몸으로 돌아오든지. 왜 그 설명할 때 왜 우리가 보통 이 사마다 뭐 이런 선 얘기할 때 왜 우리 선 얘기할 그냥 마음작용 얘기할 때 원숭이 많이 비교하잖아요. 이 경계에서 이 경계. 왜 이 경계에서 이 경계로 날뛰지 경계하지 내 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굉장히 산만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지켜서 일어나면 반드시 뭐예요? 역으로 내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인앤아웃 훈련을 합니다. 내가 마음이 나갔어요. 내 마음이 내 몸을 떠나서 나간 거를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하고 몸은 너무나 이렇게 작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음이 나갔어요. 나갔으면 뭐예요? 나간 거를 그냥 인정해요. 나간 걸 알고 그냥 뭐예요?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out, in, out, in 이렇게 터치했은 줄을 알았으면 데려오고 또 나가면 데려오고. 근데 그 데려오는 것 자체를 무슨 이 전등불이 그냥 항상 하듯이 켜져 있지만 이게 깜빡깜빡 해서 항상 하잖아요. 영화도 그렇듯이. 근데 그 자체를 수고스럽게 내가 또 나갔구나 이게 아니라 그게 그냥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불이 켜져서 이게 빨리 돼서 이게 항상 하듯이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 영화 보면 큰 흰 이 스크린에 온갖 주인공들이 나가 막 열연을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이고가 뭘 써요? 각본 쓰죠. 항상 관계, 경계, 내 이고가 각본 쓰고 연출하고 또 주인공 역도 하고 감독 다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자체를 아유 내가 이래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살아있는 증거니까. 다만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내가 주인공도 하고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연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자체를 그냥 알아차렸을 때 한 번씩 어디로 들어온다고? 그냥 내 몸으로 한 번씩 돌아온다. 마음이 지멋대로 이 경계 돌아다니되 경계에서 끊임없이 돌아다녀서 영 못 들어오면 뭐예요? 완전히 도른 거죠. 지정신이 아니잖아요. 정신이 나갔다 이러잖아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럼 도른 거죠. 그렇지만 그냥 잠깐 나갔다 돌아오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항상 붙잡고 이것도 이상하죠. 항상 붙잡고 있으려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거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거의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별로 산 사람 같지가 않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어떤 삶이 그냥 현상이 그러니까 그렇대 너무 오래 나가서 이 경계만 돌아다니지는 않고 그냥 한 번씩 와서 쉬어주고 나가고 여기가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몸에 돌아오시면 도움이 될 거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